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60대 이상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입니다. 정년 퇴직 후 나는 어디에 서야 할까? 누군가에겐 기다리던 자유지만 누군가에겐 갑작스러운 공허함으로 다가옵니다. 그 허전함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0년 가까이 열심히 일하고 어느 날 퇴직을 맞이합니다. 이제 아침에 알람이 울리지 않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며칠은 좋습니다. 마음이 편하고 속이 시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오늘 하루 뭐 하지? 나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가족은 다 재활이라고 친구들도 바빠지고 어느새 나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남게 됩니다. 텔레비전은 시끄럽고 뉴스는 이해가 안 되고 휴대폰을 봐도 연락 오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사회에서 밀려난 존재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부 왜 이런 감정을 느낄까? 이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 사회가 직장 중심 정체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디 회사 다니세요?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연봉은 얼마나 드시나요? 이 질문들은 사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당신은 사회에서 어떤 쓸모가 있는 사람인가요? 그리고 그 쓸모가 끝났을 때 우리도 모르게 자신의 가치가 끝났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는 퇴직 후를 거의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 준비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참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막막하고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 채워가야 할까요? 많은 사람이 이 시기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나는 뭘 하며 살아가야지? 무엇을 위해 하루를 보내야지? 그럴 때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건 관심사 기반의 커뮤니티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잠깐 눈을 감고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떠올려보세요. 글쓰기, 사진, 낚시, 정원 가꾸기, 장기 두기, 역사 이야기, 혹은 누구랑 깊이 대화를 나누는 걸 좋아했던 기억도 좋습니다. 요즘은 이런 관심사 하나하나에 작게 그리고 따뜻하게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참 많습니다. 동네 도서관 모임, 주민센터의 취미 동호회, 온라인 포럼이나 소모임에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용기 내어 단 한 번만 참여해보세요. 혼자보다 함께 뭔가를 한다는 감각은 상상 이상으로 큰 활력을 줍니다. 내가 아직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자, 나서는 과정 자체가 삶의 의미가 되기도 하니까요. 작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작은 관심이 다시 당신의 하루를 밝혀줄 겁니다. 참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작은 공부나 부업으로 방향 전환 5분. 또 하나, 공허함을 채우는 좋은 방법은 작은 공부나 부업에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꼭 돈을 벌겠다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새로운 무언가에 발을 들이는 경험 자체예요. 예를 들어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 배우기, 유튜브 시작해보기, 블로그에 글 써보기, 온라인 강의로 관심 분야 공부하기. 이런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뇌를 젊게 만들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요즘엔 5, 60대 유튜버들도 정말 많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요리법을 소개하거나 정원 가꾸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죠. 처음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작은 재능이나 경험도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소소하게 시작한 글쓰기나 재능 기부가 부업으로 연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을 바꾸는 경험이에요.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달려왔던 삶에서 이제는 조금 다른 길로 가보는 것, 그 자체가 인생 이막의 시작입니다. 어느새 다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배워가는 과정이 즐겁게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이전과 같은 속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하지만 나답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참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경험을 나누는 조언자 되기 5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 자체를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흔히 조언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삶을 오래 살아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진짜 조언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수면을 치열하게 성실하게 살아낸 누구보다 값진 경험의 소유자입니다. 아이 키우며 쌓은 육아의 노하우, 회사에서 부딪히며 배운 인간관계의 지혜, 실패와 후회를 겪으며 깨달은 삶의 교훈.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막 사회에 나서고
가정을 꾸리고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소중한 길잡이가 됩니다. 꼭 대단한 강연을 하거나 방송에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도서관의 작은 토크 모임, 마을 커뮤니티 센터의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 혹은 온라인 카페나 SNS를 통한 글 한 편. 당신의 경험은 누군가에겐 등불이 됩니다. 게다가 이 과정은 단지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정리하고 스스로를 다시 존중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아,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공허함은 조금씩 사라지고 내 삶이 다시금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리하자면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은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다시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당신의 관심, 당신의 호기심, 당신의 경험은 여전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작은 참여가 큰 삶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정말 작아 보이는 참여가 결국 큰 삶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너무 멀리 있는 목표를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골목길 쓰레기를 줍는 일, 동네 주민 모임에 얼굴을 비추는 일, 하루 몇 시간 자원봉사를 해보는 일. 이런 일들은 겉으로 보기엔 별거 아닌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 그 감각은 삶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고 내가 쓸모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주기 시작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 살아있는 느낌을 다시 찾았다. 내가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참여가 계기가 되어 더 큰 연결로, 더 큰 보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은 거창한 성과보다 따뜻한 손 하나를 더 필요로 하니까요. 삶이 허전하고 뭔가 더 의미를 찾고 싶다면 먼저 작은 한 발짝을 내딛어 보세요. 그 발걸음이 쌓여 당신만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인생 이막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마무리와 교훈, 정년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그저 한 챕터가 끝났을 뿐 이제는 새로운 삶의 장이 시작되는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회가 정해준 방향,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삶,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나? 무엇을 할 때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가? 앞으로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이 질문들은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나침반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시작이 진짜 변화를 만듭니다. 작은 모임 참여, 짧은 글쓰기, 짧은 대화 한마디부터 그 작은 발걸음이 당신의 인생 이막을 더 풍성하고 따뜻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당신에게는 작은 클릭이지만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년퇴직 이후 어떤 고민이나 변화를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실에서 길을 찾는 당신을 응원합니다.